안녕하세요. 대장암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할 제주대병원 소화기내과의 위장관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부선진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이 암에 걸릴 확률을 알고 계시나요? 2017년 보고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여자는 86세, 남자는 80세로 남녀 평균 83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83세의 평균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약 37%입니다. 즉,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인의 주요 암을 살펴보면 소화기계에서는 특히 위암과 대장암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장암은 2에서 3위를 차지하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암의 일종입니다. 한편 국가별 대장암 발생률 순위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헝가리에 이어서 세계적으로도 대장암 발생률이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이런 변화는 최근에 서구화된 식생활, 생활습관의 급격한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대장암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2019년 통계를 살펴보면 대장암의 환자 수는 1년에 수천 명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장 폴립, 즉 대장 용종에서 대장암으로 진행하는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이었던 대장은 유전적인 소인 또는 환경적인 이상, 생활습관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런 대장 용종, 즉 폴립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폴립은 대장암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장 폴립, 즉 대장 용종을 절제를 하게 되면은 대장암을 76에서 9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대장 폴립 절제는 대장암 예방에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장암의 진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암의 진단법 중 분변 자멸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변 자멸 검사란 말 그대로 대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출혈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는 대장암인 경우도 있지만 치핵이나 치열, 또 항문의 출혈, 다른 또 위장관의 출혈 때문에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음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분변 자멸 검사의 장점은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 자체가 싸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시행하는 5대양 검진에 이런 분변 자멸 검사가 꼭 들어가죠.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대장암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검사가 양성인 경우 대장암은 10%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암의 전 단계인 대장의 폴립을 찾기는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장암의 중요한 진단법 중 대장 내시경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 50세 이상이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한 번쯤은 받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만 50세 미만이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검사를 고려할 수 있겠는데 혈변이나 빈혈이 있는 경우, 배변 습관이 갑자기 변하는 경우, 변비가 발생하거나 대변이 갑자기 가늘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는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가 대장암이라면 자녀는 40세부터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 50세가 되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장 종양도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50세가 되면은 대장 종양이 급격하게 더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50세가 되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한 번쯤 받아보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고된 연령별 대장암 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50세가 되면 급격하게 대장암의 환자 비율이 늘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50세 이후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한 번쯤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에 대한 평가, 대장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 보는 게 좋겠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의 중요한 장점은 대장암을 직접 관찰하고 진단할 수 있다는 점이고, 대장 폴립이나 조기 대장암을 찾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검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장에 있는 다량의 대변을 많은 양의 장 정결제를 통해서 다 빼내야 되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드물지만 검사 관련 합병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중 가스가 많이 차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가스를 넣어야지 대장 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스를 넣게 되고, 이 때문에 복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드물지만 천공, 또 출혈의 합병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장 내시경 검사 기계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대장 내시경 끝에는 대장 내부를 볼 수 있는 밝은 불빛이 나오는 전구와 카메라가 달려 있고, 이 대장 내시경은 모니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항문을 통해서 이 내시경 기계를 대장의 끝인 맹장까지 밀어 넣게 되고, 한 1m 정도의 길이의 대장을 천천히 보면서 나오게 됩니다. 대장 내시경을 이렇게 빼면서 대장에 폴립이 있으면은 떼내게 되고, 대장암이 의심되면 조직 검사를 하고 나오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대장암의 전 단계인 대장의 폴립, 선종의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장암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면 정상 점막에서 폴립이 발생하고, 폴립에서 조기 대장암, 그리고 조기 대장암이 더 진행하면 진행성 대장암이 되고, 여기서 더 진행하면 사기라고 하죠. 우리가 말기, 원격 전이를 동반한 말기 대장암이 됩니다. 대장암을 내시경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조기 대장암을 내시경으로 떼는 것이고요. 이 전 단계인 대장의 폴립을 내시경적으로 떼면은 대장암을 예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규모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대장의 폴립을 절제했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대장암 관련 사망률을 53%까지 감소시켰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대장의 폴립 절제를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대장암이 되기 전 단계인 대장의 선종성 폴립은 크기에 관계없이 요즘 내시경 술기의 발달로 대부분 내시경적으로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조기 대장암인 경우에는 점막암 그리고 점막하암 일부에서는 내시경적으로 절제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그런 대장암은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내시경 절제술 방법으로는 가장 흔한 것은 생검 절제술이고, 그 외에 더 큰 폴립의 경우는 올가미 절제술, 점막 절제술, 점막하 박리술이라는 술기를 이용합니다. 대장의 폴립이나 조기 대장암을 내시경적으로 절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상태인데, 기저질환이 있는지 또는 복용 약제 중에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항응고제 또는 항혈소판제 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외에 폴립의 위치나 크기, 모양, 또 폴립의 조직 검사 결과가 어떤지를 살펴보고 폴립 절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시경 의사의 경험치도 중요하겠습니다. 폴립을 제거하는 가장 간단하고 간편한 방법은 생건겸자입니다. 마치 집게처럼 생겼는데요. 이 집게로 폴립을 떼서 뜯어내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폴립의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작은 2-3mm의 폴립이 있으면 이 폴립을 생건겸자로 잡아서 뜯어내게 됩니다. 한편 큰 폴립의 경우는 올감이라는 걸 이용해서 전기로 쥐어서 떼게 됩니다. 이처럼 목이 달려있는 그런 폴립은 스네어라고도 하는데 올가미로 저런 목을 딱 잡고 전기로 쥐어서 뜯어내게 됩니다. 점막 절제술이란 폴립을 절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출혈이나 천공 같은 합병증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폴립 밑에 점막에 특수한 용액을 주입하여 쿠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이후에 폴립을 올가미 또 스네어를 이용해서 전기로 찢어서 이렇게 도려내는 것입니다. 점막하 박리술은 큰 폴립이나 조기 대장암인 경우에 아까 보여드렸던 올가미로 이런 폴립을 깨끗하게 뗄 수 없기 때문에 특수한 칼을 이용하여 조금씩 절제해 나가는 가장 고난이도의 내시경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내시경적 절제술의 합병증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 출혈입니다. 출혈은 가장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 폴립 절제 직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내시경 시술이 끝난 다음 귀가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늦게는 3주 후까지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내시경적으로 폴립을 뗀 이후에 대변을 볼 때는 혈변이 섞여 나오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합병증으로는 드물지만 심각한 출혈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건 천공인데요. 올가미 폴립 절제술 후에는 0.3%까지 발생할 수 있고 아까 마지막 보여드렸던 고난이도의 점막하 박리술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10%까지 천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천공이 발생하더라도 내시경적으로 모두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너무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폴립 절제 후 응고증후군은 한 1% 전후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천공은 없지만 장벽의 열 손상으로 인해서 복통이나 발열, 복막 자극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금식이나 항생제 등의 보존적 치료로 대부분 호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장암의 예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년 전 제주도민의 건강이 걱정이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주도민이 운동은 잘 안 하는데 흡연율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고 월간 음주율은 가장 높았으며 고위험 음주율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음주나 흡연은 대장암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음주를 하는 경우에 대장 폴립 발생 가능성이 2배에서 6배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음주량이 많을수록 그 위험도는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흡연도 대장 폴립 발생 가능성을 3배 이상 증가시키는데 마찬가지로 흡연량이 많을수록 대장암의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암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금주와 금연이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 부족과 비만도 대장암과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체 활동과 운동량이 많을수록 대장암 위험도가 낮아지며 비만한 남자는 정상인에 비해서 대장암의 위험도가 1.5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중요하므로 이 복부 비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 식생활도 대장암과 관련성이 있는데요. 너무 많은 열량을 섭취하면 비만도 일으키지만 그 자체로도 대장암의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동물성 지방이나 붉은 육류를 섭취할수록 대장암의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섬유소가 부족한 경우 대장암 위험이 또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대장암의 진단법으로는 분변 자멸 검사와 대장 내시경 검사가 있는데 분변 자멸 검사는 간단하고 값싼 검사이긴 하지만 완벽한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고려를 할 수가 있겠고 그 외에 50세가 안 되더라도 위험인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대장 폴립이 발견되는 경우에 그 절제를 통해서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선별된 조기 대장암인 경우에는 내시경적으로도 절제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대장암의 예방법으로는 건강한 식생활, 또 금주와 금연, 또 적절한 운동과 체중 관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